한국형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의 첫 시제품이 출고됐다.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개발 착수 4년 만에 거둔 성과다. 방위사업청은 7일 오전 경기 용인시 일화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 전투기 핵심 장비인 에저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다. 국산 에저 레이더를 탑재한 한국형 전투기는 2026년 내 개발이.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에저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데 필수적인 장비다. 약 1000개의 송수신 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에저 레이더의 국내 개발 과정은 험난했다. 미국이 2015년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자 정부는 이듬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에드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입증 시제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 에저 레이더 하드웨어의 국내 개발 능력이 확인된 것이다. 이후 에드는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신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진행. 한국형 전투기 기체 앞부분의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 개발에도 에저 레이더의 하드웨어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전투기에 장착된 에저 레이더 가비행 무기 체계와 통합 운용되기 위해서는 자체 소프트웨어가 필수다. 에드 관계자는 레이더가 항공기와 연결해 재성능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체계 통합이다. 체계 통합은 어려운 일이라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지만 다른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레이더는 미국이나 중국의 레이더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에저 레이더는 소자의 숫자를 줄여 크기도 조절할 파50 인하 함정에도 이번에 개발된 에저 레이더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9월 한국형 전투기 CJ 1호기 조립이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에저 레이더도 함께 전투기에 탑재된다. 이후 지상시험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행되고 2023년 한국형 전투기 비행시험을 한다. 남색유 에드 소장은 첫 시제품 출고라는 큰 성과를 거둬 기쁘다. 이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개발한 레이더가 전투기용 레이더로 손색이 없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KF-X 내부 무장 착력보기 KF-X 조립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동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부 무장창을 쉽게 확인을 할 수. KF-X는 스텔스 기비의 기본적 요소를 충실히 처음부터 갖추어 만들어진 본격적인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하는 것은 블록 3에 가서 하게 되지만 기체의 스텔스 형상 및 스텔스 구조재 적용 내부 무장창 등은 처음부터 반영되어 제작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5세대로 업그레이드를 가능한 진짜 4월 5일 3대 전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캡처 사진을 보면 내부 무장창의 형상이 잘 드러나 보입니다. 제일 아래에는 반매립형 무장 스테이션이 있고 내부 무장창 공간이 있는데 현재 기관 포탄 약 동의가로로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스텔스형으로 개량할 때에는 탄약 통위치가 바뀌고 탄약 적재량도 일정 수량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세대의 다른 전투기들에 비교할 때 동체 단면적인 매우 이것은 최대 속도나 순항시 연료 소모율에서 손해가 있겠지만 연료와 무장을 내부에 수납해
야만하는 스텔스 전투기 고유의 특징입니다. F-35가 뚱뚱이로 놀림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는 동급 전투기보다 뛰어난 엔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운동 성능이 매우 뒤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J-20의 성능을 평가할 때 덩치는 엄청나게 큰데 엔진 출력은 떨어지게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스텔스 영격기도 하고 평가받는 카나드 와동체 후미 설계를 볼 때 스텔스 성능 자체도 수 57회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서해 나나며 상에서 J-20와 KF-X 가격돌하게 된다면 저는 이게 일방적인 학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양측 모두 스텔스 탐지에 유용한 장거리 탐지 레이더와 조기 경보기에 백업을 받는 상황이기에 어느 정도 상대의 위치를 알게 된 상태에서 as A로 추적하며 중거리 미사일 PL-15-21 미티어 또는 AIM-120T로 교전을 하게 될 것인데 두 기종의 레이더 능력 차이나 RCS 차이는 확인하기 어렵기에 비슷하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기체의 RCS에 따른 미사일의 추적 확률과 전투기의 회피 기동 능력이 생존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두 요소에서 KF-X가 J-20을 모두 앞서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학살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고려할 때 스텔스형 KF-X는 F-117과 비슷한 RCS를 목표로 했는데 더 낮아져서 F-117보다 낮고 F-35보다 높은 수준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된 F-117 RCS가 0.01에서 0.00342이고 F-35 RCS가 0.001에서 0.005, F-22가 0.0001에서 0.005 정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KF-X의 RCS는 0.01-0.0034이라고 추정이 가능할 2018년 발표된 한 연구자의 논문입니다. 물론 스텔스 항공기 RCS는 다양한 소스가 공개되어 있고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 연구는 그리스 공군 장교의 논문으로 가장 최근의 연구 중 하나로 신뢰성이 있어 보여 소개합니다. 터키 F-35를 상대해야 했던 그리스 공군이 긴장하여 스텔스 전투기 대응책을 다양하게 연구하며 나온 논문 중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는 KF-X가 제대로 스텔스 버전으로 개발된다면 수출형 F-35 보다는 월등한 작전 능력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터키 수출형 F-35를 미 공군이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를 개조하는 데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건 수출형 기체가 미 공군 용기체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만일 SW 상위 제한만이라면 수출형 SW를 제거하고 미공군용 SW를 이식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수출형과 자국 군용 사이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KF-X가 F-35 80% 성능만 나와줘도 도입한 F-35에 비해 월등한 작전 성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간신히 막차에 올라타서 자국산 전투기를 가지게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 될지는 그 진정한 가치를 아직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항모 논쟁과 해병대 공격형 헬기 논쟁에는 저는 의도적으로 침묵을 하고 이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해병대는 기종이 무엇이 되었든 공격 헬기를 빨리 획득하는 게 중요하고 항모는 어떤 것이 되었든 행사용과 국민적 프라이드를 높이는 용도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산화를 명분으로 특수기를 늦추고 갖가지 편법으로 몰아가기를 하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2030년이면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모두 군집 정찰 위성들이 작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항모도 10분마다 다시 찾아오는 사의 위치 추적을 벗어나기 어렵고 아시아권에 배치된 양측의 수백 개 이상의 SBM, HGV-HCM의 집중 공격을 방어할 항모 전력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그렇기에 미 해군은 항모를 중국 해안에서 2000km 이상 뒤로 후퇴시키고 항모처럼 밀집된 전력이 아니라 분산된 다양한 전력의 조합으로 전쟁을 하는 멀티 도메인 모 개념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러니 중국으로부터 300에서 1000km 내에서 작전을 해야 하는 한국 해군이 항모로 작전하겠다는 이야기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으로 2차 대전 시 일본 해군의 더함거포주의 판단 착오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바다로 이어진 세계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일 호주의 경항모 전력을 앞세우지 않은 미국의 전략이 있으니 평시 반중 연대용으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구색을 맞추기 위해 가능한 싸고 봄나는 것으로 만들면 될 것으로 KEFX CJ 1호기 최종 조립 착수. KEFX 실물 세부 모습 최초 공개. 방위사업청은 9월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계획되었던 최종 조립 기념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 KEFX 시제기는 지난 15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번 최종 조립 캐시는 제작이 완료된 전방 공체 전알개 및 중앙 동체, 후방 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함으로써 이제 한국형 전투기의 실체를 현실화시키는 를 의미한다. 지난 8월에는 개발 성공의 우려가 컸던 에저 레이더 G제품을 성공적으로 출고하는 등 KEFX 재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순항 중에 있다. 경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KE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E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 구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KEFX 사업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KEFX CJ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된 후 약 5년간의 지상 시험 및 비행 시험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